저는 올해 35이고 학창 시절부터 오래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파혼한 상태고 그 기억이 제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대학교 시절부터 꽤나 오랜 시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이별은 아니었어요. 이 인간이랑 파혼한 뒤로 친구들 동생들 결혼식에 가면 선뜻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잘 살길 바랄 뿐이지 제가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네요.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면 아무리 남편이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 거라 말은 하지만 나중에는 시부모 병시중이나 남편 병시중 들며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시부모 시집살이 시절보다 병수발하는 시간이 더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먼저 아플 수도 있겠죠. 만약 아내가 먼저 아프면 시부모가 며느리 병수발을 하거나 남편이 아내 병수발을 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결국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막상 결혼식 때는 행복하게 웃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씁쓸하고요.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녀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결혼해야 여자로서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사기꾼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이 너무 삐뚤어졌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그쪽 집안 식구들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적령기가 이미 지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에는 제게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많이 좋아했고 연애할 때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하는 짓을 보더니 그때부터 헷갈려하고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연애할 때 제가 헌신했던 걸 자기가 결혼해서 다 갚겠다고 하더니 정작 제가 버는 돈으로 친정 엄마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이랑 결혼해서 사는 건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와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자기 식구들과 인사하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미리 이야기했었던 자기 식구들의 분위기와 직접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리 말하길 자기 엄마는 자식들을 굉장히 독립심 강하게 키우려고 애쓰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도 간섭 따윈 안 할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적어도 결혼 준비하면서 너랑 부딪힐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예전부터 나한테 그러셨거든.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주지만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 알아서 살라고. 결혼도 나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셨어. 나 결혼한다고 해도 집에서 많이 도와주시진 못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많이 도와주시면서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보다는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서로 부족함 채워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며 부모님도 도와줄 생각 없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혼자 계시는 엄마를 나중에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혼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말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모아둔 돈이 수천만 원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나름대로 온 식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남자친구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동생에게는 부모님이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 들었어요.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라 아들에게만은 없는 형편에서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며 대학 보내고 나름대로 할 거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2년 만에 합격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 다닐 때 친구 소개로 만나 알게 되었고 저는 약대를 졸업해서 현재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중이에요.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내졸합시고 애를 많이 쓴 건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면서 돈이 없을 때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과 남자친구의 궁색한 처지를 생각해서 종종 지갑 속에 용돈을 꽂아주기도 했어요. 아마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돈을 벌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친구가 제게 많이 고마워하기도 했었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남친 엄마도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걸 다 알고 있고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처음 만날 때 긴장을 많이 하긴 했어도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시댁 첫 인사했을 때 바로 파혼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의리가 있는 편이네. 너랑 오래 사귀는 줄은 알았지만 진짜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넌 진짜 남편감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나.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직장이잖니. 너는 약사라고 들었는데 요즘 약사 월급은 얼마나 받니? 엄마,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효주는 월급 받는 약사가 아니라 자기 약국 차렸다니까. 그래? 그래봤자 그게 다 빚이지 뭐. 너 은행에 대출 남은 거 있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대출은 다 갚고 해야 한다. 사실 약국 차리면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긴 했어요.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대출 갚으라는 말에 저도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끼어들지 말라고 중재를 하는 덕분에 대충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주머니 사정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니? 너 대출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신경이 덜 쓰일 것 같구나.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결혼 전에 확실한 게 좋은 거잖아. 엄마, 확인을 해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엄마가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불편해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상황에서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어머님 하시는 말에 말대답을 하거나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분위기가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남자친구가 아마 점수를 딴답시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런저런 제 이야기를 많이 해둔 모양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직업이 안정적인 교사이긴 하지만 수입으로 따지자면 개업 약사인 제가 훨씬 더 조건은 좋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형편이 좋은 건 엄마가 부동산 투자에 꽤나 수완이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수입이 늘어났고 제 남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몇 년 전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 엄마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리셨어요. 저도 약국 개업할 때 받은 대출을 지금은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덕을 보며 살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긴 해도 겉보기에 좋을 뿐이지 힘들게 대학 마치고 몇 년 동안 월급 받으며 일을 하다가 30이 넘어서야 제 약국을 차리고 빚을 봤거든요. 엄마가 제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고 약국을 개업한 뒤로는 정말 쉬는 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각 자체를 많이 늦게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한참 자식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약국을 차릴 만큼 집안 형편이 녹록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고 언젠가 제 약국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생각해둔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바로 개업을 결심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출도 받았지만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약국 차릴 때 적금 모아둔 것도 해지해서 밀어주셨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약속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랑 동생 뒷바라지 해주셨고 제가 약국 차릴 때 보닌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서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 기간이 길긴 했지만 결혼 자체가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사시고 제 동생 자기 밥벌이 하는 것까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가 넘어서도 정말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엄마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저도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도 결혼을 재촉하긴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사윗감에게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셨고 항상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자가 돈 잘 벌고 능력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자기 여자한테 다정하고 시부모님 성품이 좋으면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엄마가 너 남자친구 보니까 여자한테 큰 소리 칠 성격은 아니던데. 나는 그 정도면 사윗감으로 합격점이야. 성실하고 부모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로 밥벌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제 기준으로는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친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시세끼 차리고 늙어서 병시중까지 드는 걸 옆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같이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론 저도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얼마 후에 아빠가 아프셨고 아빠 병수발 드느라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로도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엄마는 본인 인생을 즐겨볼 시간도 없이 나이를 먹으셨죠.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예전부터 집안 형편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나는 절대 시어머니가 고약한 집안에는 시집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가끔 삶이 너무 힘들 때면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듯 우리 딸은 시집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혼자 살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약사가 된 거고 제 남동생 역시 군대 다녀와서 대학 졸업 이후에 금융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까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저한테 결혼 빨리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도 제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엄마는 시댁 형편이 안 좋아 결혼을 망설이는 줄 알고 신혼집까지 해주겠다 하셨어요. 괜찮아. 너한테 집 해줄 정도는 있어. 대신 나중에 너희 동생 장가 갈 때는 너도 보태야 돼. 그만큼 엄마는 저뿐만 아니라 예비 사위를 믿으셨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바라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셨던 겁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엄마도 집 있고 차 있고 마음 편하게 사시니까 좀 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면서 풍족하게 살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올해 들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먹고 양가 인사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 수입이며 대출이며 이것저것 따지고 캐물으신 게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지는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나 말실수를 할까봐 옆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제가 전혀 불리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굽히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대략적인 결혼 시기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집을 해오겠다는 걸 남자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큰 고민을 덜은 눈치였어요. 한 번은 할 말이 있다고 집으로 오라 부르시더니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집을 해온다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지 뭐니?
아들 덕은 크게 못 봤다만 그래도 잘난 아들 덕분에 며느리 덕이라도 보는구나. 근데 너희 엄마가 해주신다는 집은 어디에 있는 거니? 아파트니? 빌라니? 우리 아들 출퇴근하기에 편해야 할 텐데. 대충 어딘지 주소라도 알려주면 내가 먼저 한번 가보려고. 아니요, 지금은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가볼 수가 없어요. 내년 2월에 계약 만료라서 내부 수리 좀 하고 5월에 결혼식 올리면 들어가서 살기에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미리 집 구조를 봐놔야 혼수를 어떻게 할지 감이 올 텐데. 어쨌든 상견례 빨리 하고 결혼식 전에 미리미리 살림도 들여놓으면 좋겠다. 이참에 혼인신고도 빨리 해버리지 뭐. 너도 나이가 있는데 그게 좋겠지. 네? 혼인신고요? 그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더 빨리 하라고 재촉하셨어요. 심지어 제 명의 집에 미리 가보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빨리 하라고 하질 않나 너무 재촉을 하시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약국 개업한 뒤로 우리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걸 남자친구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결혼을 재촉한 이유도 있을 테지만 집까지 해온다고 하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하셨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결혼을 진행하려고 보니 남자친구 쪽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사 월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저는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더라도 남자가 너무 여자한테 기대서 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결혼에 있어 어느 정도는 자기 몫을 해야죠. 제가 집을 해가겠다고 하면 살림살이나 다른 결혼 비용 일체를 남자 쪽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먼저 결혼하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해보니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놀랐는데 남자친구는 또 다른 면으로 제게 놀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걸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소득 신고되고 있는 수입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수입을 서로 오픈해보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적어도 5배, 많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와, 이래서 다들 자영업을 하는가 보네. 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어. 이러니까 장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약국 차려주신 거구나.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간다. 능력 있는 와이프 덕보고 편하게 결혼할 수 있어 좋다면서 저한테 잘하겠다고 하더니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수입의 절반은 엄마한테 드리고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약국 차려주셨는데 난 이 정도는 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 게다가 우리 신혼집까지 엄마가 해주셨잖아. 난 엄마한테 받은 만큼 갚아야 해. 장모님한테 자기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그럼 그게 대체 얼마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그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많이 양보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드리는 건 어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막말로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엄마한테 드리더라도 그래도 남자친구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결혼할 때 엄마가 집까지 해주셨는데 저렇게 싫은 티를 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싫어? 싫으면 우린 결혼 못하는 거지. 자기도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내가 결혼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다 꺼내서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해?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남자친구가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시더라. 처음에는 너가 나이도 많은 편이고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대. 근데 내가 너 약사고 돈도 잘 번다고 하니까 엄마가 겨우 마음 돌리신 거야. 안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생활비 얼마 줄 거냐고 하시는데. 장모님한테 자기 수입 절반 주고 나면 우리 집에는? 우리 부모님은 더 적게 드릴 거야? 누가 드리지 말래? 자기가 버는 돈으로 알아서 드려. 대신 우리 둘이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 생활비만 반반 부담하고 각자 돈 관리하면서 살면 되겠네.
갑자기 저보고 자기 부모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각자 돈 관리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 한다는 소리가 부부 사이에 각자 돈 관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더 많이 벌고 제가 조금 버는 월급쟁이였으면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우리 엄마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용돈 주는 건 싫어하면서 벌써부터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자기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생각이라면 난 이 결혼 안 할래. 우리 이렇게 치사하게 돈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 거라면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맞겠다. 아니, 자기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용돈을 너가 책임지래? 그냥 비율은 적당히 맞춰서 드리자는 거지. 아무튼 알겠어. 너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뭐라고 하겠냐? 우리가 10년을 만났는데 지금 헤어지는 건 둘 다 손해야. 저는 10년이건 20년이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돈 때문에 크게 다투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남자친구 입에서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돈을 문제 삼고 넘어질 줄 몰랐거든요. 원래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문제로 굳이 시비를 가리자면 남자친구가 더 경우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주변에 먼저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결혼하는 걸 보면서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비교한 적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다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찝찝한 상태였죠. 며칠 동안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엄마가 눈치를 채고 왜 그러냐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기분으로 상견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에게 우리 상견례를 조금 미룰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그 말에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더 이상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원래 결혼 전날까지도 여자는 이 결혼이 맞나 고민을 하기 마련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걸 참아가며 결혼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너 결혼하라고 한 건 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게 아니라면 당장 때려치워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셨어요. 상견례 날짜를 미루자 해놓고 저는 결혼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생각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 날 일어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어쩐지 저를 보시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 저는 말 안 해도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자고 한 거 좋은 소리 하려고 부른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도 새겨들어라.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너 말이다.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은근히 깔보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네? 깔보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서야 너희 엄마한테 수입의 절반을 준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니? 원래 결혼하면 둘이 버는 돈은 공동재산으로서 둘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법이야. 내가 우리 아들 하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남자친구가 바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 제 사정에 대해 시시콜콜 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기세가 등등해져서 계속 떠들었어요. 나도 경우가 있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랑 용돈 똑같이 달라고는 안 할 테니 적당히 조절해라. 그리고 예단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는 경우가 아니라더라. 예단도 문제고 혼수도 너가 절반은 부담해줘야겠어? 난데없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더니 집을 해오는 저보고 혼수까지 부담하라더군요. 예단이요? 예단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해가는데 혼수까지 제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너 진짜 대학까지 나온 애가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해? 결혼하면 너희 친정엄마한테 버는 돈의 절반을 드리겠다며? 그럼 그게 집을 해오는 게 맞니? 우리 쪽에서도 양보할 테니까 너도 혼수 절반 하기로 하고 예단도 챙기라는 거야. 저는 도저히 그 집안의 계산법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아마 그 집안에서는 저를 로또나 연금 복권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집을 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엄마 용돈 드리는 걸 핑계로 혼수의 예단 그리고 자기들도 넉넉한 용돈과 생활비를 챙겨달라고 하셨죠. 이미 속으로 이 결혼은 끝이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결혼을 굳이 제 쪽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혼수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시죠. 그러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건방지게 결혼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줄 알았어? 막말로 너가 나이가 어리기라니, 인물이 특출나기라니?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좋은 혼처 많아. 그 여자 하는 말을 듣자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하지 말자는데 굳이 제가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줌마, 다음에 아들 장가 보내려거든. 그런 속물근성 거지근성 내비치면 평생 아들 장가 못 보내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구질구질해서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지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구질구질해? 너 말 다 했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어서 저도 벌떡 일어났고 어머님 키가 기껏해야 제 어깨 정도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덤비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더니 마음이 뚫리는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화를 못 이기고 부들거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파혼통보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가 먼저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면 본인이 중간에서 화난 엄마를 설득해보겠다 하더군요.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꺼지라 하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10년 만난 인연이 한순간에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봉인 줄 알고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수준 낮은 인간들은 똑같이 대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마 저와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서 결혼이 깨지고 말았구나 싶어요. 제 쪽에서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결혼 후에 얼마나 뜯어내려 할지 안 봐도 뻔히 보이지 않나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남동생과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생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